안녕하십니까. 한상무입니다. 8월 17일 일요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숨은 선행마 계정이 흔히 얘기하는 폭파가 됐습니다. 날아갔어요. 이 유튜브에서 이 사행산업 목마 쪽 계정들은 뭐 수시로 날려버립니다. 예, 제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아무리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도 없고 어쨌든 순환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전에 이제 경마왕 계정으로 올렸었고 오늘 일요일은 또 다른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설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심은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뭐 특별한 어떤 이유나 근거 없이 이 경마 쪽 계정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정이 불시에 없어졌을 때는 인터넷 경마왕 사이트 또는 컴핏을 통해서 제 해설 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겠고, 경마왕 계정, 유튜브 경마왕 계정으로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돌발 상황 시에도 제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시작된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신나게 달려보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웬일로 일경주가 신마들이 싹 빠지고 뛰던 마필들의 편성 구도가 됐습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극심한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인기 순위가 말해주듯이 능력들이 아직은 좀 미완성 마필들이기도 하고 또 기복 있는 마필들도 많고 누가 충막감인지 누가 선행 갈지 이 부분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서 오늘 일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혼전이면은 일단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신영철 기수의 4번 라운더 빅레드가 인기를 끄는 것은 얘가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선행력을 내줄지는 좀 상대적을 따져봐야 돼요. 1번도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마필의 공통점은 윗심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외곽에서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또 7번도 있습니다. 얘는 비인기인데 뭐 워낙 뒷심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하나 마필은 11번이죠. 얘도 초반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거리가 1300m입니다. 순발력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뒷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주로 상황에 따라서 어,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선두권 3두의 일단 싸움 그리고 취입 잠재력 있는 마필은 8번 아직 검증 안 됐고 지난번에도 역시 사형 압박이 나오는 등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2살짜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죠. 이번 조교 때 모습은 의외로 사형 압박은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위권에서 얘가 변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추위권 도전 후보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4개월 휴양을 거쳤던 9번도 얼마만큼 변화를 보여줄지 얘는 선행도 가봤고 취입도 해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골룡골증 때문에 취소가 됐던 마필인데 조개 모습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래저래 혼종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10번은 다시 없죠. 지난번에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뭐 큰 특징은 없었는데 꾸역꾸역 뛰는 모습은 나아졌던 마필입니다. 자, 누가 좋은 마필인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고 선행도 유동적이고 딱 한 마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는 마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 5번입니다. 자, 5번 원더풀 MB는 1300, 1400을 다 뛰어봤어요. 1300에서 지난번에 중위권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정력을 내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지금까지 뛴 거는 무시하시고 7월 31일 주행검사 때 모습이 이게 문제예요. 착지불량이 약간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외곽 전개를 하고도 직선에서 꾸준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이 걸음이 장난이 아니죠. 옛날 모습은 잊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이런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5번 원더풀 NB는 이번 경주 운전 속에서
복병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5번 원더풀 MB는 이런 극심한 혼전 속에서 5번 원더풀 MB는 극심한 혼전 속에서 복병의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5번 원더풀 MB의 가능성을 놓고 인기든 비인기든 복삼복 엮어보면서 일경주 운수타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주는 조교장 들어갑니다. 11번 불국시대입니다. 자, 11번 불국시대는 10전을 뛰도록 아직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똥말입니다. 나이는 벌써 4살이 됐고 그간에 뭐 특별한 질병은 없었는데 어떨 때는 늦발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초반 선두권에 잘 따라붙기도 하고 빨리 붙어도 안 되고 늦발을 해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런데 늦발하면 또 좀 올라오기도 하고 결정력이 없는 것이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 자, 그런데 이번에 기술을 보시면은 난데없이 문세영 기술을 튀었습니다. 이동국 조교사 문세영 기술을 불러왔어요. 특명을 내린 거죠. 첫 입상 한번 시켜달라. 제가 지금 편성을 보니까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뚜렷한 능력마가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8번 인기마도 아직 검증이 안 됐죠. 데뷔전에서 4착인데 17마 신차 고래차니까 뚝심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확고한 능력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옆에 있는 9번 폭스트롯도 9점 빵입니다. 뭐 10점 빵이나 9점 빵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자, 그 얘도 자유형 특징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결정력이 애매한 상태. 안쪽에 볼까요? 6번 블랙선 1200 안타받고 1400 처음입니다.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런 상태. 또 다른 인기권에는 1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숨어버려가지고 안 나오네요. 얘를 잠깐 보냈다가 데리고 오고 나서 다시 띄워보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뒷심은 있어 보이는데 지난번에 1200m 오착하면서 통과하면서 상대마들 제압을 하는 탄력이에요. 3차까지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서둘렀으면은. 어쨌든 인기마들의 전력들이 다 아직은 미완의 상태. 경주 전개를 보니까 뚜렷한 선행 강자도 없죠. 그래서 11번 불국시대 문세영 기수에게 이건 기회가 왔다라는 판단입니다. 한번 해보죠. 자, 얘들뿐이 없을지 아니면 또 다른 마필 중에서 변수가 나올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복식과 함께 3복승을 동시에 타진해보는 이경주입니다. 삼경주도 혼전성 경주 편성입니다.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 그리고 기복마들을 모아놓고 지금 1800m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래저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편성 구도 조건의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인기마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행형 각지를 갖고 있습니다. 선행만대 우승이 없이 이착만 3번. 최근에도 선행을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3착, 3착, 4착 선행 가도 아쉽고 선행 못해도 아쉽고 늘 아쉬움만 남겨온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선행 갈 수 있을까? 이거만 이제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2번 고고를 제외하고는 위험 요인이 될 만한 마필은 없죠. 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2번도 적극적으로 선행을 모색해 볼 가능성이 있고 얘도 1200, 1700, 1800을 여러 차례 뛰면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은 2번하고 5번하고 선행을 놓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5번이 선행을 못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결정력이 부족한데 믿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죠. 따라가시는 마필 중에는 상대 마들 중에 8번이 있습니다. 아이티보. 그런데 얘는 순발력보다는 이제 취입력이 강점이기 때문에 취입을 해야 돼요. 디에고 기수가 2번째 진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젊은 디에고 기수. 앞으로 좀 어떻게 뛰어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8번은 능력은 일단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애매하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두권 인기마도 불안한데 지금 상대마 취입도 불안하고 기수의 한국에서의 적응력도 아직은 좀 불투명한 이런 상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의권에 설 수 있다면은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7번 강철 전사가 CC1 기수의 효과를 한번 노려볼 만한데 이번에 조교 패턴도 바꾸면서 예정비를 했고 자유형각질을 갖고 있어서 편성 구도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면은 찬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7번 강철 전사의 변수를 중심으로 선두권과 추위권인데 결정력이 애매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는 염두에 두고 들어갑니다. 4번하고 9번을 그 후보군에 놓고 현장 판단하는 것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4번 이 두 마리가 후보군인데 4번은 지난번 1200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엔 부중이 증가를 했고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 지난번 우승은 선입전개를 워낙 잘 풀었어요. 편성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다실바가 탔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간의 요 마필을 지금 4번에 기승하고 있는 정도윤이가 탔었죠. 지난번에 탔었습니다. 자, 안쪽으로 펜스에 붙여가지고 뛰는데 사행 악백이 나오면서 도윤이가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마필이에요.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여기가 각질은 선입과 취입이 다 가능한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2번하고 4번하고 누가 더 안정적일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전개 구도를 보니까 뚜렷한 선행 강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선행 갈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돼요. 물론 후보군은 있습니다. 외곽에 7번이 어떨까 싶긴 한데. 자, 그래서 이래저래 가변적인 전개상을 감안하면 2번이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보이시죠? 자, 기본은 요 3파전이에요. 도전 세력은 김혜선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는 이제 선행력이 떨어지면서 취입력이 붙기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을 노려볼 만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1년여 휴양 공백이 있는 6번은 과거의 능력이면 도전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휴양 공백이 좀 길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6월에 조결을 강도 높게 하더니 7월에는 이제 상태를 조절하면서 몸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 6번의 우회성도 남아있죠. 자, 그래서 복병은 역시 5번. 자, 사경전에 일단 선행을 넣고서 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인기마들입니다. 2번하고 7번이 선행 놓고 한판 대결. 이번은 일단 안쪽 게이트 2점도 있고 최근에 선행을 계속 성공했던 마필이고 1차기든 2차기든 3차기든 선행 가면은 꾸준하게 띄워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개월 휴양을 거치고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면서 사행악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선두 외곽 전개를 하고도 버텨냈어요. 머리를 안 맞고 뛰면서 어쨌든 사실상 선행. 자, 그러면은 7번도 선행, 2번도 선행. 이번에도 둘이 선행을 놓고 한판 붙어야 되는 구도입니다. 누가 살아남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두 마필의 동반 입상으로 그럼 이어질 것이냐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입니다. 3번이 있죠. 에시안 기수가 탔고 최근엔 취입으로 왔습니다마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니까 충분히 선입 전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행을 누가 나가든 상관없이 얘가 배팅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촉막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제 변수, 삼복이든 복식이든 변수의 후보군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2주 만에 출전한 6번마 샤인볼트도 기복 있는 마필이긴 하나 취입거림이 계속 나와주는 마필이고 8번은 자유형입니다. 발작백이 좀 있어서 기복을 보여주는 건 많은데 얘도 꾸준하게 띄워주는 특성이 있어서 혹시 상대마들 부진 시에는 어부지리 정도는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복평은 6번. 선행만 고민해 보시죠. 누구를 선택할지.
자, 이번에는 경주 전개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는 선행마필. 흥분전이고 1400을 아직 안 뛰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 2점과 함께 얘보다 빠른 마필이 일단 보이질 않아요. 선행 갈 수 있다면은 1400m 해볼 만하고, 상대마가 이제 관건인데 4번 투혼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1번 달고 선행을 탈취해 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은 선입도 가능하고 만약에 늦으면은 추입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몰로가 재기승했으니까 비교적 안정적이죠. 자, 그래서 1번, 4번 요 두 마리의 2강 구도 2파전. 여기 이제 도전 세력들을 찾는 것인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데 꾸준하기는 한데 뭔가 좀 결정력이 없어요. 따라갈 정도는 되는데 뒤에서 안 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력으로 결정력을 내기는 좀 부족해 보이고, 추임력 있는 마필 중에는 5번이나 6번이 있는데 다나카하고 지금 다실바가 기승을 하고 있죠. 5번은 18전을 뛴 마필이니까 능력은 다 나왔어요. 휴양호에 돌아와서 우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제. 6번은 11전을 뛰었는데 최근에는 입상을 못하고 있죠. 데뷔 초기에 두 차례 입상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걸음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복병은 바로 6번. 자, 인기만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신다면 충분히 압축 배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로 경주는 뚜렷한 강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는 것이 이번 경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9번 캡틴에게 인기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얘는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이 선행 타임이 안정적이진 않아요. 지난번에 늦발을 하고 사행 압박도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성을 하고 있으니까 실수 없다면은 아마도 이번에도 선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한 마리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러브 카우걸. 최근에는 데뷔 초기만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살아있고, 지난번에는 난데없이 중위권에서 칩으로 이착을 하면서 배당을 내기도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도 기본 선행 타임은 갖고 있으니까 안쪽에서는 뚜렷하게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 없죠. 서둘러 주면은 선두권 전개도 가능한데, 자, 이게 또 둘이가 저배당입니다. 이런 저배당은 사실 믿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도 인기마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면 저는 5번은 일단 꺾어놓고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임이 추위권에서 이제 대거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김태훈 기수의 6번 미스 콩코드가 꾸준하게 지구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절대 능력보다는 상대적 전개가 필요한 마필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얘한테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는데, 우선 안쪽에는 4번도 있죠. 결정력이 문제인데 얘도 전개에 따라서 명암이 달라질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는 7번이 있는데 7번은 상대적으로 이제 비인기 마필인데, 자, 재밌는 것은 이 마필이 최근에 그래도 나름 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형 마필이기 때문에 우회성이 있다고 봅니다. 막번 취입은 역시 2번, 6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취입력을 갖고 있고, 1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한번 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느 쪽에다가 힘을 주고 들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8마필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전개가 상당히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마 희망 캔디가 일단은 선행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거는 맞는데, 최근에 보셨듯이 3착이 최선이죠. 2착, 1착이 최근에 없어요. 선행을 못 간 것도 아니고 선행을 계속 갔었는데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대마가 또 있는데
안쪽에 점핑 출전하고 있는 3번 석세스 모카가 2주 만에 지금 바쁘게 나왔죠. 그러더니 안쪽 게이트를 받았어요. 1600m 선입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점핑이긴 하나 안쪽 코스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전개 기회가 상당히 눈에 띄고 1번 바람바람 같은 경우에는 23년, 24년도에 취향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5세가 됐는데도 아직 14점밖에 뛰지 않았어요. 자, 지난번에도 1년여 이상 취향 공백을 거치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 출전 주기 돌아왔습니다. 얘가 옛날 능력이면은 충막감이에요. 그런데 나이도 그렇고 부중도 작지 않고 휴양도 너무 오래 길어졌기 때문에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스 이점이 일단 좋다는 점에서 각질상 타진을 좀 해볼 만하죠. 자, 그래서 5번하고 1번 도마필이 인기마들인데 얘는 선행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얘는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마필 중에는 2번 국대스타도 점핑 출전을 한 마필이 있고 8번 같은 경우에는 6살이지만 취익거림이 어쨌든 어떤 마필이라 이 두 마필 정도 고민을 좀 해보시죠. 살짝 틀어가지고 들어가신다면 옥산복에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립 경주가 아주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개 구도가 재밌습니다. 4번 퀸다이아는 지난번에 선입으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마필은 선입력이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1월에 1400에서 우승을 했을 때는 선행이었고 지난번에는 선입으로 우승을 하긴 했지만 선두권 마필들 접전 속에서 반사이익을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만 조금만 흐트러져도 위험성이 있는 마필이 바로 4번이고 10번 우승 진리는 4개월 휴양 공백을 두고 나왔는데 얘는 전형적인 선행마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자,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선행 타임이 그닥 눈에 띄질 않습니다. 여기서 나 선행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무리를 내서라도 선행 가면은 지금까지 냈던 선행력보다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무리를 하게 되면 과연 얘가 버텨낼지 이것도 좀 불투명하죠. 자, 그래서 인기마 2마리는 퀘스천입니다. 이접 선행마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후보군이 몇 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00이니까 선입 및 추위권에서도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숨은 그림이 13착 운이 조금 안 따른 것 같고 토요일은 제가 이 방송하는 시간에 결과를 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숨은 그림 찾기의 적중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계절에 인기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개상을 보니까 안쪽에 2번이 조금 빠르네요. 지금 구도상으로 보니까 코스 2점을 갖고 있고 상대마들의 선행 타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2번이 맘먹으면 충분히 선행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선두 외곽 전개하고 어쨌든 2착을 버텨냈고 데뷔전에서는 선입이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각질이 아직은 유동적이긴 하나 하필 특성으로 봐서는 선입도 안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가 선행 가고 7번이 따라가면은 동반 입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 아직은 4번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최고는 좀 작은 마필이긴 하나. 이 마필도 지난번에 선두권 접전하다가 2착을 버텨내기도 했고 때로는 취입도 하고 때로는 선입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2착 한 번밖에 못한 것은 결정력이 사실은 좀 애매해요. 최고가 워낙 작죠. 그래서 계속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7번으로 끝내면은 싱거울 것 같은데 도전 세력들을 좀 찾아놨습니다. 자, 한 번도 입상하지 못한 1번
원더버카 신이 자유형 각질과 함께 이번에 코스 있죠. 최근에 두 차례를 모두 전개가 완전히 꼬이면서 외곽 무리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부진했다는 점,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복병의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추위권에서는 지난번에 착지 불량 아쉬움을 남긴 마필이 바로 5번이죠. 취입 잠자리 기술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타기 나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5마필 안에서 승부수를 띄울 거고, 배팅 가치만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면은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이제 골치 아픈 마필이 하나 나왔어요. 예술이합니다. 이미 6살 나이가 됐고, 선행형 마필 중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봤는데 5월 이후에 3차, 2차, 3차 지난번에는 난데없이 선행까지 갑니다. 그전에는 선행을 못하고서 따라가면서 들어올 뻔하기도 하고 도깨비 같은 이런 특성을 보여줬던 마필이 예술이합니다. 자, 이번에 마이야로 안장을 개최를 하고 나왔고, 자, 이번이 아마도 예술이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죠. 얘보다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사실은 없는데 비슷한 선행 타임을 갖고 있는 마필이 4번이 있습니다. 왼쪽 게이터. 얘도 최근에 선행 타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4번보다는 선행 타임이 빠르질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지만 결정력이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6번이 오히려 빠릅니다. 픽처. 자, 그래서 선행은 4번, 6번, 7번 싸움이 될 것이고 6번은 뒷심이 좀 부족했고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이건 알 수 없어요. 4번은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7번은 관록의 마필이고 이 선두권 3파전 구도가 어떤 결과를 끌어내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술이야를 이번에 중심을 세워서 믿어보냐 마냐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선입형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꾸준하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4마신 거리차, 그전에도 7마신 거리차 취입도 하고 선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뭔가 좀 정체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얘 상대가 될 만한 마필은 안쪽에 있는데 5번이 있습니다. 사이클론 스타, 신군전인데 3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전개에 따라서 두 마필의 운명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막판에 이런 애들이 날라오면서 배당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두권 마필들 간의 접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 속에서 누가 은사익을 볼 수 있느냐, 요거를 고민해야 되는 경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마리의 가능성 속에 7번 예술이야를 마지막 입상 기회로 보고 얘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취권 변수는 첫 입상 간절한 3번 슈어니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후선호 경주 다음번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자, 기수들이 멀로, 다실바, 김혜선 부산의 최강 기수들이 다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 다 인기 마필들이에요. 자, 이럴 때는 이거 뭐 절배당 아니냐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수가 누구든 마필의 능력은 일단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착 2번이 전부죠. 꾸준하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결정력이 지금 다 나왔고 지난번에는 통과 후에 이제 낙마를 하기도 했던 마필이고 이번에 다실바로 바꿨으니까 아쉬움을 한번 털어보겠다는 구조 김도현 마방의 의지가 보입니다. 의지는 확고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취입이 다 가능한 특징을 보여왔어요. 휴양 공백 후에 돌아와서 최근에 초반 타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얘도 체구가 크지 않아가지고 걸음 자체가 그렇게 확고하지는 않고 전개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보다는 초반이 빠르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또 다른 인기마 10번은 악질이 자유롭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 지난번에는 선입전개를 해성 기수가 워낙 잘 풀었어요. 체중이 22kg가 빠져나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외곽에서 선입전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은 그래서 이렇게 3파전이고, 기수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딱 믿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들 중에 선행갈 마필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숨은 선행마가 있죠. 그리고 선임 및 추위권에도 도전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2번하고 10번은 17전을 뛰고 19전을 뛰고 뛸 만큼 뛴 마필이라는 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비틀어 보시면 또 다른 말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8경주는 루키스텍서, 서울의 루키스텍서, 이번 8경주 그리고 다음 부산 6경주가 연속으로 서울 부산의 루키스텍스로 준비가 됐고, 내년도 3세마 판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2세마의 대결 구도이긴 한데, 지금까지 쭉 보면은 2세 때 잘 나가던 애들이 3세가 돼서 잘 나간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경마는 2세 때는 2세 때대로, 3세 때는 또 3세 때대로 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주의 승자가 누구냐? 이거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9번마 치프스타는 일단 초반 타임, 선행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직전에 냈던 선행 타임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중상급은 되는데 A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얘만한 선행력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서 나오냐 못 나오냐 이것만 좀 따지면 되는데 후보군들이 있죠. 일단 4번만 아울 패스가 있고 2번도 초반 타임을 데뷔전에서 보여준 마필이니까 얘도 선행마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 상태. 나머지 마필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초반이 없는 마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1번, 3번, 5번, 6번. 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9번의 선행 여부는 잘하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은 뒤에서 후속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만 앞선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은 중심을 뒤쪽으로 좀 옮길 수도 있어요. 자, 이번 경주 1차 노림수 그리고 전개구도성 선입의 가능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잠재마는 1번과 3번이 될 겁니다. 얘들의 선입 가능성을 놓고 인기마, 선행마들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부산의 루키 스테이스인데 마지막 6경주니까 역시 또 핫스팟으로 동시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와일드파크가 일단 두 차례 검증된 선행력, 지구력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수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개상으로 보니까 얘가 선행 가면은 상대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대마로 거론되는 7번이 선행 타임은 얘가 좀 빨라요. 5번을 넘어서 선행에 성공할 수 있다면 파트너가 되겠고 선행을 5번이 아예 나가버린다면 얘는 무너질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도, 7번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자, 6번도 신마로서 잠재 선행마로 보이긴 하는데 5번, 7번을 압도할 만한 선행력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불투명해요. 애매하죠? 자, 결국 그러면은 뒷심 있는 마필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안쪽에는 3번 스트로베리 퀸, 1200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데뷔전 때 보여줬던 능력이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능력만 놓고 봐서는 3번보다 1마진 정도 차이가 났었고 합니다만은
한번 뛰어봤으니까 자, 달실바 효과를 얼만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도전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데뷔전에서 취급 걸음 남겼던 8번 땡스킹이 역시 강력한 도전 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충만은 정해졌습니다. 3번이 변수냐, 4번이 변수냐, 8번이 변수냐. 자, 셋 중에 한 마리, 두 마리는 배당같이 보면서 복수한번까지 활용해 보시죠. 셋 중에서 파트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서울 구경조 거리가 1800m 혼합 4군 경조인데 미국산, 뉴질랜드산, 국산 아주 다양하게 역시 혼합 경주다운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 경주는 조기화 변수가 하나 있어서 마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죠. 2번 젠틀 야라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6개월간의 휴양 공백이 있었고 11전 뛰고 딱 한 번 우승이 있었는데 이게 1800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선입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리카디 마방에서 임동철 마방으로 이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편성 구도를 보면은 자,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인기마 6번이에요. 6번은 선행을 간 적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선입도 가능성은 있는데 전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왔던 마필이고 출전 마중에서 어쨌든 초반이 그나마 있으니까 선행을 노려볼 거는 같은데 이게 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능력은 다 나왔지만 순발력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3번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구도다 보니까 2번이 옛날 과거의 능력을 살리고 안쪽 코스 이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전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취입마들이 결정이 되겠죠. 7번도 있고, 게이트 이점에 1번도 있고, 나머지 말들은 현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취입말은 있는 것 같으네요. 2번의 변수,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식경주는 3파전 구도가 일단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마이티 탭 왼쪽 게이트 있죠. 얘가 선행 갈 가능성이 높죠. 5번 트람킹은 선입형 마필입니다. 따라가면서 지구력 발휘가 가능한. 지난번에 선두 외곽 돌고도 선두권을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제압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빅투아로. 이번에는 장추를 타면서 58.5km로 부정이 좀 늘어난 것이 58km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개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대가 4번이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1800을 안 뛰어봤죠. 취입하다가 최근에는 초반 타임을 내기 시작한 거는 맞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을 따라서 2선 추격에 나설 수 있다면 4번과 5번이 선입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도가 많습니다. 이건 전개 상황에 따라서 승패가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취권 마필들 중에서 누가 없을까?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10번 정우프에버는 58km 부중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6번이나 외곽의 7번 같은 마필도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우회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마가 있으니까 인기마 후속권 마필 중에서 선택할지 아니면은 방향을 확 틀어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선입 취권 변수 쪽에서 가능성을 타진할지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11경주가 혼합 3군의 1200m 경주로 준비가 되는데 인기마 6번 관악산 오투가 승군을 하고 여기서도 또 한번 연행에 나설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1번이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어서 선행을 노릴 것이고
구중은 좀 올라갔습니다만 조제로가 타고 있는 4번도 최근에 선행 타임이 계속 나아지고 있고 선행 의지가 확고하죠. 자, 여기에 7번도 선행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어서 6번은 선행 못한다고 봅니다. 승군전에 제대로 만났어요, 임자들을. 자, 그래서 선행은 여기서 결정이 될 것이고 앞선에서 끝나지만은 않겠죠. 1200이라 하더라도 다 선행마들이니까. 자, 올라오시는 선의권 2번 승군했습니다마는 5번 백악의 빅투아루 회복 여부가 관건인 10번까지가 선의권 후보고 막판 취입은 5번이 될 건데 이거는 이제 주로 상황에 따라서 취입권까지 기회가 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두권 마필들 간의 접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동반 몰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선의권의 마필들이 대체로 다 비인기권 마필들이라는 점에서 연수의 가능성은 여기서 찾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은 복병으로 2번은 상대적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선의권 변수로 두 마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인기마들 선별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